지난 20여 년간 디지털 비즈니스를 지탱해온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색창에 입력되는 키워드의 수화순위가 곧 미래의 매출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매우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의 상단에 있는 사이트를 클릭한 뒤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기업 및 광고주들은 검색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데이터 역사상 가장 급격한 탈동조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1위를 해도 매출이 오르지 않는 기업이 속출하는 반면 검색량이 거의 없는데도 SNS와 커뮤니티에서의 발견만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붕괴되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마케팅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단순한 트렌드 분석을 넘어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생존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클릭 비용의 기록적 폭등과 효율성의 추락, 검색량은 매출이다 라는 공식이 깨진 첫 번째 이유는 돈의 문제입니다. 과거 검색 광고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확실한 고객을 데려오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2025년 벤치마크 데이터에 따르면 구글 검색 광고의 평균 클릭당 비용은 1년 만에 약 12.88% 상승하여 평균 5달러 26센트에 달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산업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네이버 같은 국내 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검색 엔진은 하나뿐이고 인구 대비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국내 특성상 일찍부터 검색 광고 입찰 경쟁이 심해졌고 일부 업종은 10%대의 높은 전환율로도 ROAS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상위 노출 입찰가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단순히 광고하려는 회사가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구글, 네이버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AI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광고 입찰의 바닷가를 은밀히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고 효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홈서비스 업종의 경우 리드 획득 비용이 전년 대비 23%나 증가했습니다. 즉 예전과 똑같은 수의 고객을 모으려면 돈을 훨씬 더 많이 써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이 검색 의도의 파편화, 검색은 이제 쇼핑의 시작이 아니다. 과거의 소비자가 운동화를 검색했다면 그것은 지금 운동화를 사겠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비자는 다릅니다. 탐색의 분산. 소비자는 이제 유튜브 쇼츠에서 운동화 리뷰를 보고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코디법을 배우고 챗 GPT에게 발편한 운동화 추천해줘 라고 묻습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할 때는 이미 구매 결정을 거의 마친 상태이거나 반대로 구매 의도 없이 단순 정보만 확인하려는 경우로 양극화되었습니다. 허수 트래픽. 따라서 마케터가 비싼 돈을 들여 확보한 일반 키워드 트래픽의 상당수는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검색량이 늘어나도 매출 그래프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제적 파열의 핵심 원인입니다. 검색량은 매출이다 라는 공식을 무너뜨린 기술적 원인은 바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들어오지 않고 정보를 소비하는 제로클릭 현상과 검색 결과를 요약해주는 답변 엔진의 등장입니다. 1 클릭이 사라진 시대. 2024년 말부터 가속화된 이 흐름은 2025년 정점을 찍었습니다. 스파크토로와 시밀러웹의 분석에 따르면 구글 검색의 60% 이상이 클릭 없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종료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이 비율이 77%까지 치솟습니다. 사용자는 이번 주 날씨, 환율, 유명인 나이,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을 검색하지만 구글이 검색 결과 화면에서 바로 정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뉴스 사이트나 날씨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케터 입장에서는 우리 브랜드가 검색 결과에 노출되었더라도 내 사이트로 유입되는 방문자는 0명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 AI 오버뷰의 충격, 클릭률의 붕괴. 구글의 AI 오버뷰 기능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AI가 요약한 답변을 보여줍니다. 이 기능이 도입된 후 웹사이트들의 트래픽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클릭률 폭락. 시어 인터랙티브의 2025년 9월 데이터에 따르면 AI 오버뷰가 뜨는 검색어의 경우 웹사이트의 오가닉 클릭률은 1.76%에서 0.61%로 약 65% 폭락했습니다. 유료 광고의 타격. 돈을 내고 집행하는 검색 광고의 클릭률조차 19.7%에서 6.34%로 68%나 급락했습니다. AI가 화면을 장악하면서 사용자의 시선이 광고나 웹사이트 링크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챗 GPT와 퍼플렉시티, 검색 엔진의 대체제. 더 큰 위협은 소비자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를 떠나 대화형 AI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퍼플렉시티 2025년 5월 한 달에만 7억 8천만 건의 질문을 처리하며 전문적인 정보 탐색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챗GPT 서치 주간 활성 사용자 8억 명에 달하는 챗GPT는 이제 강력한 검색 엔진 역할을 합니다. 이들 AI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목록을 던져주는 대신 질문에 대한 완성된 답을 줍니다. 따라서 브랜드가 AI의 답변에 포함되지 못하면 아예 소비자의 선택지에서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검색 순위 1위가 아니라 AI가 우리 브랜드를 얼마나 신뢰하고 인용하는가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AI 답변에 브랜드가 인용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클릭률이 35%부터 91%까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검색 엔진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지각 변동은 시작되었습니다. 1. 네이버의 생존 전략, 온서비스 AI. 네이버는 사용자가 네이버 앱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2025년 최수연 대표가 내건 온서비스 AI 전략은 사용자의 검색, 탐색, 구매까지 모든 과정을 네이버 앱 안에서 AI로 해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의 등장. 2025년 상반기 네이버는 기존 쇼핑 탭을 넘어선 별도의 쇼핑 앱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했습니다. 이 앱의 핵심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1. AI 쇼핑 가이드. 사용자가 노트북을 검색하면 AI 하이퍼클로바 X가 사용자의 검색 이력과 취향을 분석해 디자인 작업을 주로 하시니 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A 모델이 적합합니다. 라고 콕 집어 추천해줍니다. 단순한 가격 비교가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2. 발견 탭. 사용자가 검색하지 않아도 좋아할 만한 상품을 넷플릭스처럼 추천해줍니다.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매출을 올리려면 단순히 키워드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이버의 AI가 내 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매 확정수, 긍정적인 리뷰, 블로그, 카페에서의 언급량 등 네이버 내부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 쿠팡 대 네이버. 목적형 구매와 발견형 구매의 분리.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이제 명확하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쿠팡. 소비자가 생수, 기저귀, 휴지처럼 무엇을 살지 이미 결정했을 때 그들은 네이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쿠팡 앱을 엽니다. 로켓 배송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생필품 카테고리의 검색 트래픽은 네이버에서 대거 이탈했습니다. 네이버, 반면 패션, 인테리어, 취미용품처럼 뭘 살지 고민되는 영역은 네이버가 강세입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리뷰, 카페 추천, 그리고 숏폼 영상을 통해 사용자가 상품을 발견하도록 유도합니다. 3. 버티컬 플랫폼의 역습, 무신사와 올리브영. 특정 카테고리에 특화된 버티컬 플랫폼들이 검색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라이브. 뷰티 제품을 살 때 소비자들은 네이버 검색 대신 올리브영 랭킹을 봅니다. 올리브영의 라이브 커머스는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구매 전환율이 매우 높습니다. 무신사 라이브. 패션에 민감한 MZ세대는 무신사에서 트렌드를 검색합니다. 여기서 성공하려면 단순 광고보다는 무신사의 룩북이나 스냅샷에 노출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수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직접 정보를 찾는 수고를 덜고 알고리즘이 내 취향에 딱 맞는 물건을 눈앞에 대령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발견형 커머스의 핵심입니다. 도파민 검색 엔진, 숏폼 비디오. 숏폼 비디오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용 콘텐츠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숏폼 시청 시간은 1시간을 넘었고 청소년들은 하루 64분을 숏폼했습니다. 숏폼은 이제 가장 강력한 검색 엔진이자 충동 구매 유발 장치입니다. 성공 사례. 네이버 클립과 호주 스킨케어 브랜드. 네이버는 검색 결과 중간에 숏폼 서비스인 클립을 배치했습니다. 한 호주 스킨케어 브랜드는 이 기능을 활용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지루한 글 대신 사용 전후를 보여주는 감각적인 30초 영상을 네이버 클립에 올렸습니다. 브랜드 검색량이 거의 0에 가까웠던 이 브랜드는 캠페인 기간 동안 네이버 검색량이 3,50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검색량이 있어서 매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숏폼 영상이 없던 검색량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2. 에이전틱 커머스. AI 비서가 대신 쇼핑하다. 미래의 쇼핑은 사람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급부상한 에이전틱 AI는 소비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AI 비서입니다. 소비자가 이번 주말 제주도 여행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 숙소랑 항공권 예약해줘라고 AI에게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항공사 사이트나 호텔 예약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검색 트래픽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AI가 내부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찾아 결제까지 진행합니다. 브랜드 웹사이트가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AI가 읽기 쉬운 데이터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의 연구팀이 정의한 복잡한 중간 단계 이론은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겪는 혼란스러운 과정을 설명합니다. 소비자의 머릿속은 탐색과 평가의 무한 루프를 돌고 있습니다. 1위 검색량은 관심이 아니라 결정 장애의 증거일 수 있다. 소비자가 아이폰 16대 갤럭시 S25를 수십 번 검색한다는 것은 구매 의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확신이 없어 망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단순히 검색 광고를 더 많이 노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소비자의 결정을 도와줄 강력한 한방이 필요합니다. 이 행동 경제학으로 훔치는 소비자의 마음, 가상실험. 구글과 행동과학연구소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상의 항공사 오팔에어를 만들고 소비자들이 기존 선호 브랜드 대신 이 가상 브랜드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지 실험했습니다. 무기, 행동 경제학적 트리거 플러스 퍼스트 파티 데이터, 전략, 사회적 증거. 지금 500명이 이 항공권을 보고 있습니다. 권위 편향,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최적의 노선, 희소성, 특가 좌석 2석 남음. 결과, 아무런 인지도가 없던 가상의 브랜드 오팔에어는 이러한 심리적 장치만으로 무려 41%의 선호도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검색량이 적은 중소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고민하는 중간 단계에서 심리적 트리거를 잘 활용하면 대기업을 이기고 매출을 낼 수 있습니다. 마케터들이 검색량은 매출이다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측정 도구 때문입니다. 1. 라스트 클릭 어트리뷰션의 함정. 대부분의 분석 툴은 마지막 클릭에 모든 공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신발 광고를 보고 유튜브에서 리뷰를 찾아보고 일주일 뒤 월급날에 네이버나 구글 글에서 브랜드명을 검색해 샀습니다. 기존 툴은 매출의 100% 기여를 네이버 혹은 구글 검색에 부여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매출 기여도가 0으로 기록됩니다. 마케터는 검색 광고 효율이 좋네 라고 착각하고 인스타그램 광고를 끕니다. 그 결과 신규 유입이 끊기면서 3개월 뒤 검색량 자체가 말라버리고 매출이 폭락합니다. 2. 마케팅 믹스 모델링의 귀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케터들은 다시 통계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마케팅 믹스 모델링입니다. 마케팅 믹스 모델링이란 개인정보 추적 없이 마케팅 활동 데이터와 매출 데이터 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진짜 기여도를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TV 광고를 1억 늘렸더니 검색량과 무관하게 전체 매출이 10% 올랐다는 식의 인과관계를 밝혀냅니다. AI 기반 MMM. 과거에는 비싼 컨설팅 비용,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규모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AI가 탑재된 SaaS 툴을 통해 중소기업도 손쉽게 MMM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색 광고의 진짜 성적표를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출을 만드는 채널에 예산을 재분배해야 합니다. 이제 검색량에 목매지 마십시오. 대신 다음에 4가지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략 1. SEO를 넘어 GEO로. 검색 결과 상단에 링크를 띄우는 것보다 AI가 내 브랜드를 학습하고 답변에 인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형 콘텐츠. 땡땡땡 수리비용과 같은 키워드 나열 대신 땡땡땡 수리비용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세요. 구조화된 데이터, FAQ 스키마, 하우투 스키마를 적용하여 AI 봇이 내 사이트의 정보를 쉽게 긁어갈 수 있도록 떠먹여주세요. 권위 구축. AI는 뉴스, 위키피디아, 전문 포럼 등 공신력 있는 출처를 신뢰합니다. 단순 보도자료 배포를 넘어 진짜 뉴스가 될 만한 데이터 리포트를 발행하여 권위 있는 매체에 인용되세요. 전략 2. 심리적 가용성 확보. 소비자가 검색창을 켜기 전에 이미 우리 브랜드를 떠올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심리적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모델 점유율. 챗GPT, 퍼플렉시티, 네이버 QA, 우리 업계 관련 질문을 매주 던져보고 우리 브랜드가 답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쟁사가 어떤 문맥에서 언급되는지 분석하여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전략 3. 숏폼을 통한 검색량 창조. 검색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숏폼으로 강제로 만드세요. 검색 가능한 숏폼, 영상 제목, 설명, 그리고 영상 내 자막에 검색 키워드를 포함시키세요. 틱톡과 네이버는 이제 영상 속 텍스트까지 인식하여 검색 결과에 반영합니다. 크리에이터 협업. 브랜드 공식 계정보다 인플루언서의 목소리가 더 강력합니다. 다수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우리 브랜드 영상이 소비자의 피드에 도배되도록 만드세요. 전략 4. 예산의 황금 비율. 퍼포먼스 마케팅에 몰빵하던 예산을 브랜드 마케팅으로 옮겨야 합니다. 구글과 입소스 등의 연구는 브랜드 구축 활동에 예산의 60%를 단기 세일즈 활동에 40%를 배분할 때 장기적인 ROI가 극대화된다고 제안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수학이고 브랜드 마케팅은 파종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하면 땅은 결국 황폐해집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성공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쓰여야 합니다. 심리적 가용성. 소비자의 머릿속에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AI 인용. 소비자의 비서인 AI가 우리를 추천해야 합니다. 발견형 콘텐츠. 검색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숏폼으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전환 기술. 유입된 고객을 놓치지 않도록 개인화된 혜택과 간편 결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온라인 광고의 메타는 변화하였습니다. 검색량은 이제 광고비를 넣을수록 매출을 예측해주는 선행지표가 아니라 브랜드가 얼마나 매력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일 뿐입니다.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변화하는 소비자의 행동과 마음을 읽으십시오. 검색창 밖의 더 넓은 세상에 당신의 고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